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네,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 슈퍼사이클 끝판왕 종목 알아보고 있는데요. 김호영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슈퍼사이클 섹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조선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선업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 자, 많은 조선주 중에서도 고수님이 지금 꼭 유망하게 보시는 조선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 소개를 안 해드린 조선주가 하나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빅3 조선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을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조선업의 탈을 쓴 방산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LNG선과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잠수함, 그리고 구축함, 군안함, 경비함 등 특수선 건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수함이나 구축함, 경비함 등이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이제 해운업으로 좀 진출을 한 건데,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조선주 중에서도 방위산업 업체로 명성을 날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주요 방위산업 분야로 잠수정과 함정, 그리고 해양방위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하나오션을 준비해 주셨는데 최근 이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뉴스 헤드라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 미국의 필리스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필리스 조선소 인수를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접한 분이나 이 하나오션을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미국 함정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함정 MRO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MRO 사업이란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기계 설비 등 대형 설비의 유지 보수, 그리고 수리를 하는 것인데, 기존 제품을 수리하거나 전면 개조하는 과정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을 합니다. 특히 함정 같은 경우에는 건조 후에도 꾸준한 정비가 필요한데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함정 시장 진출, 새로운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헤드라인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 국내 최초 미 해군 MRO 사업 수주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필리스 조선소를 인수한 것이 MRO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수주 사업을 따냈습니다. 와. 확정을 했는데,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할 때만 해도 도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발을 빼고요, 하나오션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 최대 함대 7함대 소속의 4만 톤급 보급선에 대한 MRO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수주 금액만 자세한 구체적인 금액은 없는데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글로벌 MRO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가 올해만 80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네. 규모고요. 2029년에는 이제 88조 원, 이 중 미국 함정의 MRO 규모만 이제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미국이 이제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좀 진출을 하는 거고요. 글로벌 방산 시장으로서 점점 더 발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오션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 중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입니다. 사실 7월 12일 날의 고점 자리가 아직까지도 많이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네. 전고점 돌파하기까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차트는 보지 말고 최근의 차트만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박스권 돌파를 하기 위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33,000원 이하권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입한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최근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8월 5일 저점 이후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다음 눌림 구간,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죠. 33,000원에서 32,000원 구간 충분히 자리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2,000원 선이 주요 매물 지지대고요.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좋은 흐름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일단 목표가 자체를 보기에는 좀 이제 전고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1차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바로 직전 고점 4월 24일 36,000원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는 해리스 관련주를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하나오션은 트럼프 관련주로도 좀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딱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온 네. 건데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네. 민주당 해리스 관련주고 방산주는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을 살펴보고 지금 조선주를 살펴보면서 굳이 제가 방산주 쪽으로 좀 기운 이유가 양쪽 대선 후보 올 하반기에 가장 핫 이슈이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보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산주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을 바로 꼭사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뭘 가져 나왔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아주 유명한 종목이고 최근에 뭐 또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니까 놓치지 말고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앞서서 야심차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방위 산업과 전후 복구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것만 아셔도 종목 이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철도 차량 완제품 제작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져온 첫 번째 힌트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공입니다. 고속전철 그리고 전동차 등을 생산하는 이제 철도 사업 분야를 영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차, 전투 차량, 무인 무기 체계 등을 생산하는 디펜스 분야, 그러니까 방위 산업 분야, 그리고 자동차 및 제철 설비 등을 공급하는 플랜트 사업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 분야가 나눠져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정말 다방면으로 잘하는 다재다능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도 준비하셨나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어느 쪽 포트폴리오를 성공했느냐, 두 번째 힌트는 무기 수출 시장 확대입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동이 지금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에서 군비 증강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K 방산주가 가성비 측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서도 트럼프 관련주로 방산주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트럼프가 미 대선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나토 가입국에다가 방위비 문제로 방산주는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이제 무기 수출을 통해서 작년의 실적을 이미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급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랬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무기 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공적 수출 신용기관에 이제 신용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폴란드로 수출되는 이 계약 금액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버리면서 하반기에 더 이상 수출 보증을 서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적으로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좀 주가가 급락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 법안 자체를 좀 바꾼다, 좀 개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실적은 더더욱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해외 진출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제는 해외 진출의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실적도 좋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준비한 힌트, 창사 첫 매출 1조 원 돌파입니다. 와,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는 방산주에는 지금 쓰이고 있지는 않죠. 네. 저만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방산주도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분기 매출,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2분기 매출이 무려 1조 945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1128억으로 분기 기준 처음 매출액은 1조 원 돌파, 그리고 영업이익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매출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에서 방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8.9%가 증가했거든요.
철도 부문의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완벽한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슈퍼 사이클은 해당 업종이 장기 사이클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뜻하는데 방산주가 지금 이 위치에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나 이제 조선처럼 슈퍼 사이클이라고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 면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해외 진출에 더 이상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성장을 계속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꼭사주의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던 2023년이었는데 이 수출입은행의 이제 신용 한도, 한도액이 모두 다 차면서 실적을 가져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요. 1분기에는 실적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년도에 있었었던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이번 6월 달부터 새로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8월 5일날 패닉세일 때도 역시 이 종목 역시 하락을 보였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주가 회복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점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가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주가를 레벨업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만 원 선을 바닥으로 두자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바닥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 양 쌍바닥 구간 5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는 전략으로 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나서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조정 중인데 추세가 살아나면서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면 2차 상승 파동 길이만큼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6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익 사냥꾼 김호영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매물 지지력 확인법입니다. 바닥에서 추세의 전환을 보이고 상승하는 종목을 구별하고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주가가 바닥을 향해 가는 종목들이 추세를 전환할 때 거래량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동반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만드는데요. 바로 지난 저점을 확인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바닥에서 저점을 여러 번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림과 같은 모습의 패턴을 뜻합니다. 오른쪽 저점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경우에 전 저점에 대한 매물 지지력과 오른쪽 저점의 매물 지지력이 층층이 쌓이면서 지지력을 강화해 줍니다. 반대로 오른쪽 바닥이 전 저점보다 더 내려간다면 하락 지속으로 매물대가 오른쪽 저점 위에 쌓이게 되므로 상승 전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겠죠. 실전 매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SY슬택인데요. 저점 이후에 7월 2일 수봉이가 형성되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한가가 나왔고 바닥을 탈출했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다가 7월 12일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바로 이 구간이 저점 패턴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 타이밍은 저점을 확인한 7월 12일에 매수가 되겠고요. 이후 표시된 부분의 오른쪽 저점이 높아지는 곳 다음 날들이 분할 매수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양의 패턴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빛레이저의 실전 매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8월 5일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8월 12일 대량 거래와 함께 수봉이 출현으로 바닥권을 탈출했습니다. 다음 저점이 좀 애매하지만 8월 19일로 인식해야 하는데요. 짧은 저점이지만 급등 패턴이 섞이면서 나온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다음 날인 8월 20일부터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 저점을 찍은 종목들의 패턴을 활용한다면 좋은 수익이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저점을 연속해서 만들며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우리가 물려있는 종목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을 조금씩 공략한다면 반등 구간 수익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 손실 중인 종목의 추가 매수 전략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